예, 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도 9월 22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들이 이제 좀 큰 상승이 나오면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이 시장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그래도 뭔가 좀 그동안 억눌렸던 이런 마음이 좀 풀리는 그런 느낌이 이제 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어떤 얘기를 해드릴까 생각하다가 일단 이 비트코인하고 제가 금 차트와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금 차트와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이 어떻게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상승을 하게 되면 얼마까지 상승할 것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게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지금 이게 지금 금 차트입니다. 금 로그 적용된 금 차트고 월봉이에요. 월봉 차트인데, 보시면 제가 그 2003년도 3월 달에 금이 이제 ETF가 승인이 됐다고 하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위치입니다. 이 위치고 이 위치인데, 이 위치를 보시면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락하고 바닥 찍고 반등 나오고 저점 높이고 올라갔죠. 올라가고 이제 돌파가 어떻게 보면 이 추세선을 돌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ETF 승인이 나오고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제 ETF 승인이 나기 전에 한번 뭐 큰 하락이 올 수 있다. 뭐 명절 전에 암호화폐 시장에 큰 하락이 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이제 그 의견하고 약간 다른 관점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제가 들었던 관점은 말씀드렸던 거는 뭐였냐면, 이렇게 비트코인이 수렴을 하고 있고, 수렴을 하는데 추세선을 이렇게 두 개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두 개를 그려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 고점과 이 고점을 연결하는 추세선을 그렸을 때는 비트코인은 이미 위로 돌파를 두 번이나 했다. 그리고 여기서 지지를 받고 지금 돌아 나가고 있는 중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아래쪽보다는 위로 가려는 지금 그 힘이 더 강한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이거예요. 이 추세선. 이 추세선을 넘어가주면 이제 방향은 정해진 거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위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론 그 제가 대세 상승 그 채널 바닥이었던 4,800달러까지도 빠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 이걸 넘어가게 되면 저는 넘어간 다음에는 ETF 승인이 연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금 차트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금 차트처럼 눌러주고 가는. 시간이 되면은 나중에 따로 이거는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 ETF 승인이 발표가 나면 그때 내가 확인을 하고 난 사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분명히 그 쌀 때를 내가 봤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다음에 산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그런 분들이 살 때는 마지막 피크 막 치고 올라갈 때, 이때 이제 매수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1,000만원 미만은 계속 싼 거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서 빠져봤자 뭐 빠질 자리가 얼마 있지 않기 때문에 한두 달만 더 버티면 지금 매수한 가격까지 오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그냥 아무 때나 사도 된다. 일단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이제 그럼 4시간 봉을 한번 보고, 6,600달러가 제가 주요 저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6,600달러 자리를 이제 어제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했고, 그럼 그 다음 중요 돌파해야 될 자리는 어디냐? 뭐 이제 이 각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상승하는 각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뭐 7,000에서 7,100달러 정도 언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자리, 이 정도 자리를 돌파해주는, 이 7,000에서 7,100달러 자리를 넘어가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시장은 이제 상승으로 간다. 상승으로 가고, 이때는 상승으로 가게 되면 ETF 승인이 연기가 돼도
방향은 정해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볼게요. 이더리움 비트 차트예요. 이더리움 비트 차트 보면 제가 이제 어제 교체 매매를 해야 된다. 교체 매매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 일봉을 보여드릴게요. 일봉 보시면 이 15일 이평선이 지금 돌아 나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제 제가 눌러주는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교체를, 그래서 어제 제가 이 타이밍에 교체를 했습니다. 여기 3, 4, 3, 4, 7 이렇게, 거의 1비트가 한 30비트 조금 안되게 그렇게 해서 교체를 10%,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갖고 있던 비트 물량이 100이라고 하면 추가로 10%를 여기서 교체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교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원하는 청산 자리가 올 때까지 이더 물량으로 이제 가져갈 생각이에요. 가져갈 생각이고, 일단 지금은 여기 이 자리가 약간 저항이긴 한데 뭐 맞고 떨어져도 상관없고 돌파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제 교체 매매를 일정 부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이더를 이제 교체했던 이더 물량을 다시 비트로 언제 교체할 거냐? 저는 그 자리는 0.065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0.065 자리. 그러면 계산을 잠깐만 해볼게요. 1 나누기 0.065. 예. 1비트가 한 15개 정도, 15개 정도 됐을 때 그때 이더리움을 다시 비트코인으로 교체를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더는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제가 어제 추가로 또 매매를 했거든요. 제가 이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따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방송 중에 드렸어요. 어느 지점이 되면 무조건 교체 매매를 나는 할 거다. 여러분도 이제 뭐 참고해서 하실 분들은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비트코인 캐시로 2번 교체를 했었습니다. 2번. 비트코인 물량 10%에 10%를 3번에 나눠서 이 자리에서 한 번 했었고요. 예, 이 자리에서 한 번 했었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 한 번 했었어요. 그리고 어제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비싸게 했죠. 그러니까 1비트당 그 전에는 뭐 한 14.5개 비트코인 캐시에서 뭐 15개 사이로 이제 교체 매매를 했었는데, 어제는 이제 교체 매매를 해보니까 1비트당 한 뭐 13. 몇 개, 13.3, 4개인가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했고, 일단 15일 이평선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이 자리만 돌파를 해주면 제가 봤을 때는 좀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 보이고 있어요. 비트코인 캐시를 제가 교체 매매 하겠다고 했던 물량을 다 교체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시는 뭐 특별한 매매는 안 했어요. 매매는 안 했고 그냥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고, 한 가지 이제 제가 그 도미너스에서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지금 도미너스가 확 줄었어요. 지금 얼마까지 줄었냐면 거의 51.5까지 줄었습니다. 51.5. 최대 58까지 제가 올라갔던 걸 봤는데 58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51.5로 줄었어요. 근데 이 과정 자체가 지금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 자리가 작년 한 10월 20일 근처, 이 근처로 보인다고 했잖아요. 이때도 보시면 도미너스가 58을 찍고 다시 뭐 55까지 빠졌다가, 이때는 61까지 찍었다가 얼마까지 빠졌죠? 53까지 51까지 빠져요. 60을 넘겼다가 51까지 빠집니다. 근데 이때도 완전 상승장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비트코인이 피크 찍었을 때가 거의 12월 초부터 해서 이제 알트코인들이 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보시면 상승장이 물론 11월부터는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이제 도미너스가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시장은 올라갈 거다. 그리고 지금 그 과정 속에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재미난 얘기일 수도 있고 좀 어떻게 보면 기분이 나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런 거예요. 뭐냐면 얼마 전에 9월 10일자 기사예요. 비탈릭 부테린이 이제 1000배 상승 기회는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블룸버그가 비탈릭 부테린 인터뷰 보도에서 블록체인 세계에서 더 이상 1000배 성장하는 일은 없을 듯,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9월 10일이잖아요. 9월 10일. 9월 10일 이렇게 비탈릭이 발표를 한 이후에 이거 지금 뭐 이더리움 비트 차트인데 어차피 그냥 이더리움 뭐 달러 차트랑 동일하다고 보니까 이후에 이렇게 빠졌습니다. 이렇게 9월 11일 짜고 이게 9월 12일이에요. 이틀 동안 큰 하락을 했죠. 그리고 반등을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반등을 크게 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뭐 바닥 대비하면 지금 뭐 30% 정도 상승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안 좋은 악재를 퍼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사람들의 인터뷰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막 당황해서 뭔가 이더리움을 갖고 있던 물량을 던진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영상에서 그런 얘기 말씀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골드만삭스가 예전에 오일에서 원유를 앞으로 원유가 뭐 200배럴당 200달러 갈 거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이제 오히려 떨궜죠. 두 달 정도 더 상승이 있은 이후에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는데, 그런 거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기관이라든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 비탈릭이 이더리움을 싸게 매집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비탈릭을 뭐 후원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사람들이라든가 기관에서 비탈릭하고 서로 이제 이렇게 말을 맞춰가지고 이런 식의 루머를 퍼뜨리고 그쪽에서는 이더리움을 헐값에 사들이고, 결국에 그러면 마음 약한 심 약한 그런 개미들만 이런 물량을 뺏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이거를 뭐 이게 음모 아니냐, 뭐 이거 그냥 이렇게 갖다 맞춘 거 아니냐, 이게 아니라 실제 이 차트를 보면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는 게 너무 이거는 좀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이더리움을 개발하는 개발자라고 하면 저는 이런 얘기를 진짜 이거는 하면은 이 사람은 안 된다고 봅니다. 영향력을 내가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서 오히려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에 미치는 걸로 인해서 대중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은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보고, 여러분들이 이런 기사를 보더라도 이거를 팩트라고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검증해서 확실하게 이게 실제 이런 건지, 천배 성장하는 일이 진짜 없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그냥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진짜 뭐 뒷돈을 받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무슨 누구한테 뭐 스폰을 받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 기사라고 해서 무조건 다 100% 믿을 필요는 없다. 이런 걸 역이용하는 세력들이 주식시장이든 뭐 이런 코인 시장도 똑같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시장이든 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휘말리지 마시고 이제 어떤 올바른 본인만의 어떤 그 좀 투자 원칙을 명확하게 세우시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2018년도 9월 22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